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영상 강의 정말 힘드시죠? 그러나 이 도움은 분명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 강좌에는 향촌동 수지아 골목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이번 강좌에서는 동성로와 주얼리 골목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동성로 안 가보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대구백화점 앞에 무대가 있는 동성로 거리. 자, 우측은 중앙파출소, 좌측은 동화양봉 가는 거리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기 한 장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맞죠? 예. 이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로를 강의하기 전에 북성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북성로에서 상권이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옛날에 이전에는 북성로 향촌동이 대구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성로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미나까이 백화점도 있고 이래 북성로가 했는데 초원의 집 파괴 사건을 계기로 동성로로 상권이 넘어왔다고 지난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동성로가 뭐니 해도 대구를 상징하는 시내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교통, 문화의 쇼핑의 중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로가 형성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이러한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왜? 1966년에 한일극장이 영화관으로 재개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969년에 대구백화점이 현재 위치로 개점하게 되면서 동성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권은 공평동 방향과 동화양 방향, 부평 방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초에 북성로 향촌동에서 동성로 상권이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권만 이동한다고 도심이 이렇게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로보다 깨끗한 거리는 없습니다. 맞죠? 동성로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동성로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을까요? 바로 공공디자인 사업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공공디자인 사업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공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문화kon텐츠 팀장 할 때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디자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21억과 대구시에서 21억을 보태서 42억을 공공디자인 사업 하는데 그래서 중구청에 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거리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합 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왜? 이 공공디자인 사업 하기 전에는 옛날 그 동성로에 나가보시면 매점 박스가 지상에 이렇게 있어서 흉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건의를 해도 매점 박스 내서를 처리해준 기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연계해서 매점 박스를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서 지금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영화가 히트쳤었습니다. 부산의 국제시장 얼마나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까? 가는 골목마다 전봇대와 얽히설치고 노점상이 있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은 그 많던 동성로에 노점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렇게 되어서 붉은 점토 블록으로 해서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벤치마킹을 했던 곳이 바로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팀장 할 때 일본의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요코하마라는 항구 도시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우리 인천처럼 항구 도시인데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맞은편에 우리 봉산문화거리처럼 생긴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져 있었고 도로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인력거로 해서 관광객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 도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오늘의 동성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성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거리에는 벤치를 설치하고 목백학과 대왕창나무 40여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무대도 만들고 바닥에는 야간 조명을 이어서 밤에 들어가면 불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분수도 설치해서 진짜 젊은이의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 상설 무대와 이벤트 광장도 조성을 해서 거리 공연 문화 정착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읍성이 허문 자리에는 동성로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장대석을 이어놓는 방식으로 표식을 해서 역사 문화를 보존해서 오늘의 동성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동성로 거리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저자 멀리 보이는 우측의 건물이 향촌 문화관입니다. 근데 외지인들이 우리 그 근대 골목에 200만이 지난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자유극장 자리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하면서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근대 골목에 오는 관광버스는 이제 외지에서 와도 주차장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에 자유극장터가 되죠. 우측에 영상박물관도 저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설 보셨나요? 이게 이제 북성로 입구에 저 뒤에 건물이 대우빌딩인데 읍성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17년에 이래서 이 건물이 뭔가 하면은 앞에 보이는 문이 사실 지하철 항기구였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도시 미관을 개성했고 네 군데 뭐 세게 놨죠. 읍성의 성문, 축조, 연역, 치대상을 소개해놨습니다. 자, 옆에서 보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 뒤에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역사와 이렇게 보이죠. 자, 좌측으로 가면 북성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국채 고상로를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황색 건물이 흥국생명이고 이 앞에 건물이 옛날 대군령 지금 남일동 비전인데 옛날 본점이 좀 있었죠. 이거 보이네, 그죠? 깨끗하잖아요, 도시가. 자, 요거는 반대편으로 찍어봤습니다. 좌측에 높은 빌딩이 국채, 지금 뭐 모텔 자리고, 저 멀리 있는 게 시청 앞에 새로 주상복합으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대구만큼 이렇게 깔끔한 도시가 없습니다. 광주의 금남로 가보세요. 한 차선이 불법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한일극장 앞에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한일극장이 복합 건물로 왔었죠. 그자, 옛날 이게 한일극장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원래 횡단보도가 수년 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횡단보도를 설치 못했는가요? 그 중앙지하 상가 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다가 겨우 설득을 해서 지하 공간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 횡단보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성로 거리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양참나무도 보이고 벤치도 보이고 이렇죠. 자,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여기 대구 백화점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찍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측의 건물은 중앙파출소 가는 앞에 깨끗한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상설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 모습을 찍어본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대구 백화점에서 동화 양봉원 가는 길을 제가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동화 양봉원 앞에서 중앙로로 대구 백화점 쪽으로 가는 역으로 한번 찍어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자, 요거는 동화 양봉원 앞에 상거리에 그런 모습을 찍어 봤습니다. 자, 동성로 교동시장에 있는 주얼리 골목에 대해서도 잠깐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얼리 주자 위에 고개 쌍가락지를 뜻합니다. 교동 입구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얼리 골목은 2005년 10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패션 주얼리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교동시장 소개했습니다. 전국 유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60년대에 이게 주얼리 골목은 교동시장의 중고 시계가 판매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중고 시계를 고치기 위해 봐주던 수리업자가 이제 교동시장에 들어오고 중고 거래를 하는 판매업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동에 가게를 얻을 매장을 넣고 했는데 시계 골목을 이때 이제 형성하게 되어서 주얼리 골목의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금은방은 제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 강좌에서. 금은방은 중앙로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교동에는 작은 골목 사이에 금을 다루는 이제 공방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방들만 있던 이 골목에 차츰 대량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서고 줄어들던 시계빵을 대신해서 이게 금은방에 들어와서 이 골목을 서서히 차지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귀금속 도매시장이 형성되고 이제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유통 제작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주얼리 골목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소매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이 제조 수리까지 이루어지는 교동 주얼리 골목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얼리 골목 제가 모습인데요. 이게 교동시장의 주얼리 모습이 됩니다. 교동시장 쪽으로도 있으면 거기에 딱 나오면 기억자로 해서 동성로 한 구간에도 이렇게 주얼리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속 골목으로. 자, 정말 깨끗하잖아, 그죠? 이게 주얼리 골목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주얼리 다른 데도 중심 센터가 하나씩 다 있었지요. 황천동에도 그렇고 수제화 골목에도 그렇고 여기도 패션 주얼리를 전문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복합 컴플렉스로 이렇게. 이게 전문 타운 모습입니다.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안에 모습을 2011년도에 이게 특분회에 건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디자인과 연구시설과 제작, 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센터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기금속 주얼리 판매점이 있고 2층에는 웨딩몰이 있고 3층이 바로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에는 소상행인 특화지원센터가 되어 있고요. 5층부터 8층까지는 바로 이래 제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3층 전시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모습은 4층 주얼리 지원센터를 제가 한번 사진으로 찍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5층부터 8층은 제조 공장이 들어있는데 5층에 있는 인코아라는 공장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봤습니다. 자, 이상 동성로와 주얼리 골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어르신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